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락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형성을 꾀하는 시간 2019학년도 동원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확통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1부터 100까지 잔수 100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한 장의 카드를 선택했을 때 2배수 또는 5배수다. 또는 2배수의 집합을 A집합이라고 해주고 5배수의 집합을 B집합이라고 해주면 합집합의 확률이다.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A 확률에다가 B 확률을 열심히 더하게 한 다음에 공통되는 부분에 교집합의 확률을 빼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뭐 개수를 열심히 좀 잘 조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2배수는 몇 개 있겠습니까? 50개가 있겠고 5배수는 20개가 있나요? 자, 그러면 공통 부분은 몇 배수가 되죠? 12배수니까 10개가 있겠죠. 됐습니다. 자, 열심히 50에서 20을 더하고 10을 빼고 전체는 100개라고 해서 처리해주면 이제 확률로 계산이 되는 거겠죠. 자, 70에 60 그러면 10분의 6 이런 형태니까 그 다음에 약분을 좀 딱 한번 처리를 하게 되면 가볍게 5분의 3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문제 역시 1번 문제답게는 뭐 그냥 평범하게 나왔습니다. 확률의 덧셈 정리 형태인 자 2배수 5배수 합집합 또는 이 합집합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겠죠. 더하기 그 다음 교집합 부분 빼는 부분 정확하게 잘 확인해서 실수 없이 풀이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마칩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2번이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평균 분산 다 가르쳐줬을 때 이것도 뭡니까? 뭐 표준 편차니까 그냥 변수 변화를 물어본 것 같은데요. 자, ax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a 절대값 시그마 x다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를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개수가 이제 3분의 1로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3분의 1 시그마 x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는 분산이 이걸래 x를 뭐 마음이 급해가지고 9를 먼저 쓰려고 그러겠습니까? 분산이 9라고 나와 있다는 얘기는 표준 편차가 3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자, 그렇다면 이거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 결과가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가볍게 처리를 해서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변수 변환에 대한 부분들이 잘 처리되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니까 잘 할 수 있으라고 믿으면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항분포 만세입니다. 뭐 숫자까지 뭐 다 적용되어 있다면 뭐 가볍게 풀 수 있겠습니다. 자, 평균은 NP 이렇게 구해가는 건데 그러면 뭐 720에다가 6분의 1을 이렇게 곱하기 해서 계산해라.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6일은 6, 6, 20이 이렇게 되니까 120 처리됩니까? 120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분산은 또 어떻게 되죠? NPQ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120에다가 6분의 5를 한 번 더 곱하기 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게 20이니까 20 곱하기 5 해주니까 100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결과들이 쭉쭉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20에 100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는 이제 분산의 루트 씌우면 되는 거니까 10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또 가볍게 3번 해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항 분포는요. 좀 수식 형태로 이제 뭐 컨비네이션이나 이런 기호 쓴 몇 개의 문항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냥 평균 분산 구해가는 이런 개념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면 아주 이렇게 좀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죠. 평균 분산 구해가는 방법은 확실하게 학습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3번 마무리합니다. 4번 시작합니다. 아래 보기를 만족하는 세 자연수 A, B, C 순서상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세 자연수의 합은 홀수다. 그 다음에 이 녀석들은 같은 숫자가 나와도 되는데 전부 다 10보다는 좀 작거나 같은 수가 돼야 되겠다. 자, 근데 세 숫자의 합이 홀이라는 부분부터 좀 잘 처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홀수 이렇게 구성이 되거나 됐습니까? 그럼 홀수 하나 딱 줄이면 되겠습니까? 홀수가 하나 줄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가 짝이란 얘기인데 홀수 더하면 짝이니까 두 개가 줄고 하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짝수 두 개의 홀수 하나 이런 경우로 큰 틀에서 나눠지겠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주면 되겠습니까? 10보다 작은 곳에서 홀수는 5개 있으니까 5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 표현이 중복조합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문제 표현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중복을 허락해서 3개의 숫자를 고르면 되겠다.
그러면 크기 순서는 뭐 알아서 자동으로 ABC 크기 순서로 정해지면 되는 거니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합하면 8에 7 컨비네이션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7, 6, 5에 3, 2, 1 해서 6이 소거되는 거니까 35가지다 이렇게 되면 되겠고요. 자, 그럼 아랫부분을 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짝수 5개의 짝수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2개를 고르면 되겠고요. 그 다음 5개의 홀수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크기 순서를 아름답게 자동 배치하면 되는 거니까요. 됐습니까? 7에 6 컨비네이션 2 처리되겠고 5 컨비네이션 1은 5 처리되는 거겠고요. 여기는 3, 5, 15 곱하기 5 이렇게 처리해주니까 75가 나오죠. 됐습니까? 그러면 100에다가 110 처리해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요 2가지 조건 돼 있어가지고 사실 좀 약간 풀어줄 때 긴장을 조금 했었는데 막상 이 합이 홀수다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2개의 파트 홀홀홀 그 다음에 짝짝홀 이렇게 이제 나눠놓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중복조합 이런 형태로구나 뭐 이런 부분이요. 자, 그 부분을 처리해 가는 거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처리가 된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설명한 부분들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중복조합 부분에 좀 자연스럽게 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저기 설명이 좀 보탬이 되겠습니까? 자, 4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5번이 되겠습니다. 3개의 당첨 카드를 포함한 10장의 카드 중에서 승준이와 기중이가 순서대로 한 장씩 뽑으려고 한다. 승준이는 당첨 카드를 뽑고 그럼 10장 중에 당첨 카드가 3장 있다 이런 얘기죠. 뽑고 기중이는 당첨 카드를 뽑지 못하겠다. 뽑은 카드는 다시 넣지 요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카드가 10장에서 두 번째 할 때는 9장으로 바뀌었겠고 당첨 카드는 하나 사라졌고 당첨되지 않는 카드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럼 7장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이게 계산이 끝이네요. 오호, 이럴 수가. 주머니 이쪽 상황이 좀 바뀌는 것만 좀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약 번호면 3이니까 30분의 7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아직 어려운 문제들은 나오지 않는 거군요. 자, 이 부분은 뭡니까? 뽑은 카드를 넣지 않는다. 이 부분에서 10장에서 7장으로 줄어들었다. 이 상황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잘 처리해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설명 이해되셨죠? 자, 5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6번이 되겠습니다. 평균 분산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변수 변환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expectation a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자, 이렇게 계산된다는 사실. 그 다음 분산을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a제곱 바리언스 x 이렇게 처리가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죠. 자, 그러니까 주어진 부분은 이렇게 계산되는 것 같습니다. 이 결과가 3. 넘기고 약분하니까 평균이 애초에 2였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겠고요. 그 다음 분산 부분은 4배의 분산이다. 이렇게 처리되는 결과가 4 이렇게 돼 있으니까 원래 분산은 얼마였다? 1이었다. 이런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분산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계산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자, 이게 제곱의 평균을 구하라. 그럼 분산 아까 구한 거 1에다가 더하기 요거 이제 이항시킨 거니까 요걸 제곱하니까 4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 결과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계산 결과는 5 이렇게 나오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이제 변수 변환만 우리가 좀 정확하게 잘 기억했다면 뭐 대단한 거 없지 않습니까? 요 변수 변환식 이렇게 변수 변환식 자, 이 부분이 학습이 잘 돼 있다면 그 다음에 뭐 이것도 굳이 수식이라 할 것까지는 없고요. 우리가 분산 구해가는 방법이니까 이걸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확실하게 좀 학습이 잘 돼 있어야 되는 항목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처리가 돼 있다면 자연스럽게 풀이를 마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6번 잘 이해되셨죠? 자, 6번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7번이 되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범위에 따라서 함수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살짝 좀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뭐 축을 좀 이렇게 잡아볼까요? 자, 0을 집어넣을 땐 여기 결과가 k라고 나와 있고요.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k 마이너스 1에서 좀 줄은데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1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니까 좀 값이 커지는 건가요? 마이너스 1 집어넣고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k 마이너스 1. 와, 이게 똑같은데요? 지금 줄어드는 게 이렇게 좀 줄어들어서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결과 값을 좀 표시하게 되면 이제 k 마이너스 1 되는데 이 결과가 좀 이쪽도 이제 k 마이너스 1 결과가 똑같은 거니까 뭐 우리가 한쪽만 열심히 좀 이렇게 잘 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구합시다. 사다리꼴 넓이니까 2분의 1에 K에다가 이쪽은 K-를 요걸 더하게 해주고 높이가 1 처리해지니까 곱하기를 할 필요가 없고 그 계산 결과는 절반이니까 확률 2분의 1이다. 그럼 2K-1은 이꼴 1이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럼 뭐 K값이 1이 돼서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K값이 1이란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가 1이 되겠고 여기 부분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일 때 축 해서 이제 여기가 이제 0 되는 형태가 1일 때 값이 0이 되는 거죠. x축 이렇게 만나는 형태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0부터 2분의 1까지 0부터 2분의 1은 절반이 되겠습니까? 2분의 1 이렇게 됐을 때 여기의 넓이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어 있습니다. 사다리 넓이 구하기가 이제 조금 불편하게 되면 자, 우리는 이제 이쪽 삼각형 넓이를 구하면 되죠. 자, 2분의 1의 밑변 길이 얼마? 2분의 1. 높이 얼마? 2분의 1. 이렇게 쳐서 곱하기 해가지고 8분의 1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2분의 1에서 8분의 1을 빼는 거니까 8분의 3 처리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가볍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풀어야 되는 푼 이 문제는 도대체 무엇을 물어보는 건가요? 자, 확률 밀도 함수 이렇게 됐을 때, 자, 제일 중요한 것은 넓이가 확률이라는 사실이죠. 확률 밀도 함수 뭐 별거 뭐 있습니까? 넓이가 확률이라는 사실이 머릿속에 탁 정리가 돼 있다면, 그러면 이제 전체 넓이는 이제 확률의 총합이니까 1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대칭 구조로 돼 있으니까 절반만 살핀 거가 되겠습니다. 절반 사다리 넓이라서 열심히 구했으니까 절반이니까 2분의 1이 되겠다. 됐습니까? 넓이가 확률이다. 적용한 거죠. 자, 그래서 K값 구했고, 그래서 그래프가 완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문제에 필요한 부분의 넓이. 자, 근데 사다리 넓이보다는 삼각형 넓이 구하기가 편리한 거니까 삼각형 넓이 구해서 자, 빼서 최종 이제 우리가 필요한 넓이를 구했습니다. 뭐 사다리 넓이로 구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조금 더 빠른 부분을 좀 선택하는 게 좀 현명하겠죠. 잘 이해됐습니까? 자, 넓이가 확률이라는 개념 확실하게 잘 이해하고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8번이 되겠습니다. 동원이가 사지선다형 12문제를 임의로 풀려고 한다. 찍겠다는 얘기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 한 문제 이하로 맞춰야 되겠다.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독립시행이라고 하죠. 됐습니까? 독립시행을 12번 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12번 중에서 자, 맞춘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문제 이하니까 맞춘 문제가 없거나 12번 중에서 하나 맞춰라. 맞출 확률이 4분의 1인데 그럼 4분의 1이 없는 거죠. 4분의 1이 0제곱이 되겠습니까? 그럼 다 틀리는 거니까 이게 12제곱 이렇게 되는 거겠고, 4번 중에 이게 하나 맞춰라. 4분의 3의 이번에는 몇 제곱이다? 11번이다. 뭐 이런 형태의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정리해서 쓰게 되면 12컨비네이션은 없는 거니까 이건 4분의 3의 12제곱 되면 되는데 여기는 12 곱하기 4분의 1이 하나 더 있고 4분의 3의 11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큰 숫자를 어떻게 계산하죠? 걱정하고 있는데 4분의 3의 12제곱을 가르쳐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4분의 3 12제곱 되는데 여기는 11제곱이라서 불편하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3을 이쪽에 곱하게 해주면 4분의 3의 12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공통으로 나가면 3 해줬으니까 여기 4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나온 것을 또 열심히 0.0317 곱하기 5 이렇게 해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의 숫자가 얼마인가요? 5, 7, 35 끝자리가 5인 것만 찾아가서 답을 해도 됩니까? 그러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건가요? 5, 7, 30 뭐 그냥 끝자리 5 되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맞겠죠? 자, 5, 7, 35 5, 1은 5, 8, 5, 3, 15 이렇게 처리되니까 0.1585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른 건 없고요. 지금 이 문제 풀이할 때 좀 빨리 판단해야 될 건 뭐죠? 자, 문제 12문제 임의로 선택한다. 찍고 또 찍고 12번이나 이렇게 독립시행이다 라는 이 판단이 우선 어느 단원에서 나온지 판단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고요. 자, 독립시행의 확률은 우리가 이항 정리에서 배운 그 형태를 이용해 가는 거죠. 됐습니까? 12문제 중에서 맞춘 게 없겠다, 한 번 있겠다. 됐습니까? 자, 이 표현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문제에 좀 잘 적용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였습니다. 8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9번이 되겠습니다. 빨간 공, 노란 공, 파란 공이 조합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10개의 공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십시오. 같은 색의 공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서기를 구별하지 않은 거니까 빨간 공, 파란 공, 노란 공, 파란 공 합쳐서 10개가 되면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개수만 관심이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서로 다른 3개 중복 허락해서 10개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자,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노란 공, 파란 공은 10개가 돼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빨간 공이 문제가 되겠죠. 6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7개, 8개, 9개, 10개 선택하는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은 거니까. 이쪽을 7개 선택한다는 얘기는 B 더하기 C가 이쪽이 그러니까 결국은 3개, 2개, 1개, 0개 B 더하기 C 이 부분 이렇게 선택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이 부분을 그럼 빼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EH3 0부터 할까요? 0 EH1 EH2 EH3 이렇게 됐습니까? 2개 중복 허락해서 선택 안 하는 경우 하나인 경우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3에 12 컨비네이션 10 되겠고요. 여기는 어떻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으쌰 여기 처리해주면 2에 1 컨비네이션 주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2 컨비네이션 1 다음은 3 컨비네이션 2 다음은 4 컨비네이션 3 이렇게 되는 이런 모양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요 12 컨비네이션 12로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됐습니까? 자, 요거는 좀 다시 잘 생각하면 그냥 산수해도 되고요. 그냥 산수해도 되고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파스칼 삼각형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데 좀 기억하시겠습니까? 계산 숫자 이렇게 가는 이런 모양이니까 이렇게 계산된다 이렇게 해서 됐죠? 5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데 됐습니까? 그럼 12, 11에 2로 나누니까 이렇게 되겠고 여기는 이제 10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66에서 10을 빼서 56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중복 조합의 좀 활용 형태가 되는 건데, 자, 요게, 자, 색깔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꺼낸 공의 개수만 중요하겠다. 라고 됐죠. 그래서 개수의 총합이 10개를 꺼내니까 10개가 되겠다. 아주 전형적인 형태의 중복 조합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빨간 공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것들을 좀 캐치해야 되겠죠. 이쪽에서 7, 8, 9, 10 선택하는 경우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거를 이제 예외적으로 빼는. 됐습니까? 자, 센스 있게 이거 1, 2, 3, 4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센스 있게 좀 파스칼 삼각형의 원리를 좀 이용해서 처리한 부분들 이런 것도 좀 센스 있게 대처했는데 기억을 하고 계신 거죠? 자, 이런 부분들 부분 조금 기억해야 될 항목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 복습 조금 하셔서 자,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좀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집합 A와 집합 B 있는데 A에서 B로의 함수가 주어져 있군요. 근데 F1하고 F2가 6이다. 뭐 간단한 얘기가 되겠군요. F1하고 F2 계산해서 나온 결과가 6이 되려면 어떤 숫자에 대응되어야 되느냐. 1과 5 있는데 뭐 1, 5 대응되거나 5, 1 대응되면 되겠죠. 또 있습니까? 2, 4가 되거나 4, 2도 있고요. 또 있습니까? 3, 3 이렇게 있겠습니다. 참 몇 가지죠? 5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1과 2는 대응이 맞춰졌습니다. 그러면 3, 4는 어떤 숫자에 대응되어야 될까요? 문제를 읽어봐도 다른 조건이 없죠? 됐습니까? 아, 그렇다면 이제 3이 가서 대응되는 가지수, 4가 가서 대응되는 가지수 자연스럽게 곱하기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를 3번 열심히 곱하기 했습니다. 그럼 125 가지수 나오는 거죠. 자, 함수는 이제 문제에서 어떤 조건들이 붙어 있냐에 따라서 조건이 좀 조금 복잡해지면 어떻게 하라? 사실 이제 벤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조건들을 좀 거기에 이제 메모를 좀 하는 부분들이 사실 풀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그냥 단지 2개 합해서 6이라서 그냥 이렇게 조사하고 그냥 맞췄습니다. 5. 그리고 나서 살펴봤는데 다른 조건들이 없습니다. 그럼 아무 숫자나 열심히 대응되라. 그러면 B집합의 온소의 개수 5가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이 부분은 좀 자연스럽게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11번이 되겠습니다. 0부터 4까지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birth 함수 fx 함수를 fx라고 할 때 0부터 2까지 함수에 대해서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하, 역시 나올 거 나왔군요. f2-x 이퀄 f2 플러스 x. 그래도 이건 좀 센스 있게 좀 이쁜 거 가르쳐 준 겁니다. fx는 이퀄 f4-x 이렇게 돼 있으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같은 뜻입니다. x는 2 대칭을
표현해주는 식이죠. 자, 요 그 위에 있는 부분들이 그나마 좀 해석이 좀 좋은 겁니다. 여기 중간에 x에 2라는 부분이 있는데 x 값이 2가 있는데 x를 2라고 하면 좀 안 되겠군요. 어쨌든 2라는 좌표가 있는데 2에서부터 조금 x만큼 오른쪽, x만큼 왼쪽으로 간 요 함수 값이 서로 어떻다? 같다. 이만큼 떨어지면 또 이만큼 떨어진 같은 간격. 그러니까 2를 중심으로 해서 뭐가 되겠다? 대칭이 되겠다. 이런 형태의 개념이 써져 있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함수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면 자, 문제가 이제 확률이 0부터 1까지 확률이 주어져 있는데요. 그러면 0, 1, 2, 3, 4. 맨 처음에 정의 자체가 확률 밀도 함수가 0부터 4까지 정의되어 있었죠. 자, 근데 0부터 2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을까? 자, 0부터 1까지 확률이 6분의 1이다. 근데 대칭이 돼야 되는데 6분의 1이다. 그럼 이쪽이 6분의 1이다. 자, 절반이 6분의 3 되니까 6분의 2다, 6분의 2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대칭 구조 모양으로. 됐습니까? 아, 그러면 전체 확률의 종합 얼마? 1 이렇게 갈 수 있게. 됐습니까? 자, 이때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죠? 2부터 3까지 확률이다. 2부터 3까지 여기 확률이다. 물론 6분의 2라고 지금 쉽게 써놨는데 6분의 2라고 답을 하진 않겠죠. 답은 약분해서 3분의 1이라고 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 어렵다기보다는 뭐 연속 확률 변수니까 넓이가 확률이다 이런 개념 되겠고 뭐 0부터 4까지 정의된 부분 나중에 처리해주면 되는데 역시 핵심은 자, 요 함수 표현식이 되겠습니다. 함수 표현식 2를 중심으로 해서 똑같은 간격 떨어졌을 때 그 함수 값이 같다는 거니까 2에 대해서 뭐다 대칭이다라는 이 해석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하느냐 뭐 이런 내용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다시 살펴보도록 됐습니까? 자, 함수 표현식 몇 개 우리가 공부한 것들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문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복습 조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12번이 되겠습니다. 오, 이렇게 긴 거는 증명 부분이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0이 아닌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사건이면 A 여집합, B 여집합도 원래 독립인 걸 아는데 독립인 거 아는데 독립임을 보여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보여야 되겠죠. 자, 교집합의 여집합은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전체에서 이걸 빼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여집합 형태 부분을 이제 이렇게 표현해 간 거죠. 자, 그러니까 가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사건의 확률을 이용하는 거죠. 여사건의 확률을 이용해서 계산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 형태를 이제 이렇게 풀어서 써 놓는데 그러니까 합집합의 확률을 좀 이렇게 써 놓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풀어서 전기해 놓을 때 이제 교집합이 이제 이렇게 좀 교집합 이렇게 일단은 뭐 이 교집합 부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독립임으로 또 이렇게 곱하기 들어가는 건데 당장은 이제 이렇게 풀어서 써놓는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확률의 덧셈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뭐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덧셈 정리. 그럼 이제 계속 좀 더 살펴볼까요? 자, 그러면 이 교집합 부분의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계산해서 이렇게 들어가겠고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아름답게 인수분해서 표시가 되겠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또 다시 여집합의 확률이니까 이 부분이 교집합, 교집합이라는 확률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재밌는 표현이네요. 자, 증명이 나와 있어서 좀 당황했는데 뭐 우리가 당황할 거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 읽어봐서 여집합 형태 이렇게 표시해가는 이 부분이니까 6건의 확률 뭐 이런 정도의 답이라면 충분히 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자신감을 갖고 풀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함께 동원고 확통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X집합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다음 보기를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라. F는 짝수에 대응돼야 되는데 이보다 작고 크고 호호 조건이 조금 살짝 붙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 붙으면 우리는 뭐죠? 벤 다이그램 그립니다. 1, 2, 3, 4, 5 1, 2, 3, 4, 5 F2가 대응돼야 되는데 짝수에 대응되라. 자, 그럼 2가 2에 대응될 수도 있고 허허 벤 다이그램 하나 더 그려야 되네요. 자, 뭐 더 그리죠. 뭐 1, 2, 3, 4, 5 1, 2, 3, 4, 5 2가 짝수에 대응돼야 되면 또 4에 대응될 수도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F2는 짝수이다. 2보다 작은 숫자는 F2 나온 결과보다는 큰 숫자. F2보다 작은 숫자는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은 2가 대응된 이 숫자보다 큰 이쪽 숫자에 대응되어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대응될 수 있는 숫자가 4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큰 숫자는 또 작은 숫자 3, 4, 5는 이곳에 대응되어라.
그러면 2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까? 32가지 되겠습니다. 자, 이때 1은 큰 숫자니까 2가 되겠고 3, 4, 5는 1, 2, 3, 4 4에 4, 4, 4 이렇게 가져가 되는 거죠. 세제곱 됐습니다. 그러면 64에다가 2를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 128 이렇게 됩니까? 자, 됐습니다. 그럼 전체 가지수는 128에다가 32를 또 더하기 해주는 거니까 슉 하나 또 올라가나요? 160 이렇게 처리됩니까? 오, 가지수가 갑자기 확 늡니다. 됐습니까? 자, 지난 아까 문제풀이 하면서도 또 함수 대응과 관련된 것들이 좀 있었는데, 자, 조건이 뭐 거의 없는 형태처럼 간단한 것들은 굳이 벤 다이그램 그릴 필요 없지만 이렇게 조건이 좀 이렇게 생겨서 경우의 수가 이제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이렇게 되게 되면 그걸 뭐 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니까 불편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조건을 이렇게 메모하고 문제의 뜻을 살펴보가는 거죠. 2보다 작은 이 숫자는 큰 숫자 이쪽 편에 대응되어라. 큰 숫자는 반대편 쪽에 뭐 대응되어라. 그래서 이제 대응 가지수 이렇게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 자, 뭐 나눠서 이렇게 생각해 갔을 때 이제 이 뒤쪽에 이 가지수가 하는 것들이 이제 무난하게 처리가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머릿속에서 한 방에 촥 멋있게 풀이를 하려고 하다가 괜시리 또 실수하면 골치 아픈 거니까 이렇게 차분하게 메모해 가면서 풀이를 진행하는 것이 바른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4번이 되겠습니다. 경석이가 큰 밥 먹고 일주일 동안 영어 또는 수학을 하루에 한 과목씩 공부할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 하루에 두 과목 다 해도 되는데, 자, 수학을 3일 이상 연속으로 공부하도록 계획을 짜겠다. 당연히 수학을 매일 해야 되는데 또 중간에 또 비워도 된다고요? 아이, 매일 하지 좀. 자, 일주일 동안 적어도 하루는 또 영어도 해야죠. 영어도 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쉬운 일이 아니군요. 조건들이 좀 붙어서.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수학을 기준으로, 수학에 이제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 수학을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7일인데 수학을 3일 공부할 수도 있다면 수학은 3개가 이렇게 묶어져야 되겠고, 그러면 나머지 하나, 둘, 셋, 4개 있을 때 요것들은 이제 어떻게 좀 잘 배치해야 되겠죠? 그럴 때 틈이 하나, 둘, 셋, 넷, 5개의 틈이 생기겠습니다. 그 틈에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컨비네이션 1 이렇게 써야 되나요? 그러면 5가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수학을 3일만 공부하는 가지수는 5가지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학을 나흘 공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학을 근데 3번 연속 해야 되니까 3하고 하나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4개 덩어리가 이렇게 묶어져 있는 공부의 날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영어 공부하는 날은 3일이 되겠고, 자,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틈이 하나, 둘, 셋, 4개가 되는데, 자, 위에 거 풀 때는 이 4개의 틈 중에서 하나를 찾아 들어가야 되겠고, 4 컨비네이션 일이 없을까요? 그냥 4라고 써도 되는데, 그러면 요 녀석은 또 다른 틈으로 찾아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또 요것도 3 컨비네이션이, 이거 그냥 12 이렇게 가면 되는데, 자, 아래 거 할 때는 그냥 4개의 틈 중에서 하나를 찾아가면 되니까 4가지 해서 될 것 같습니다. 16가지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수학을 좀 5일 공부한다면 어떻게 되죠? 3일 공부에 3일은 묶어져 있는 게 하나가 꼭 있어야 되니까 이틀이 묶여져 있는 게 있겠고, 3일 공부에 따로따로 돼 있는 경우도 있겠고, 나흘 공부하고 하루 또 따로 되는 게 있겠고,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5일을 그냥 다 셋, 넷, 5가지는 뭐 한번 묶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영어 공부 날짜가 이틀인데, 자, 맨 위에 거는 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먼저 3일 공부하는 거 찾아 들어간 가지수 3가지, 이틀 하는 거 찾아 들어간 가지수 2가지, 이렇게 해서 6가지가 되겠고요. 두 번째 거는 3일 공부 찾아 들어간 가지수 2가지, 나머지 하나는 그냥 자동으로 다른 곳에 들어가니까 1가지 돼서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4개가 찾아 들어가는 가지수 3가지, 하루 공부하는 거 찾아 들어가는 2가지 해서 또 6가지가 되겠고요. 요거는 또 그냥 3가지가 되겠죠. 들어갈 틈이 3군데가 있으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이게 18가지가 되나요? 18가지. 어우, 가지수가 많이 생겼는데 이걸 뭐 미리 좀 계산해 둘까요? 아니면 뭐 나머지 하나 더 하죠. 자, 그 다음은 수학을 6일 공부한다고 치면 영어가 하루 공부고, 그러면 이제 틈이 2개밖에 없은 거니까, 자, 3일 공부 이렇게 묶여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또 나흘 공부, 이틀 공부, 하나, 둘, 셋, 넷, 5, 5일 공부, 하루 공부,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5, 6, 6일 왕창 공부. 자, 2덩어리로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자, 맨 위에 거는 뭐 이쪽에 들어가는 가지수가 그냥 뭐 바꿔더라도 다 똑같은 거니까 1가지가 되겠고요. 요거는
자, 네 번이 앞이냐, 두 번이 앞이냐의 싸움인 거죠. 자, 그렇게 된 거니까 두 가지. 그 다음 것도 두 가지. 그 다음 것도 앞일까, 둘까, 두 가지. 됐습니까? 전체는 그래서 일곱 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앞에 5하고 16하고 더하기해서 21 가지수가 되겠고, 뒤에는 자, 18하고 7하고 더하면 또 25가 됩니까? 자, 그러면 전체 가지수는 46가지가 되겠습니다. 오호, 46,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오, 힘드네요, 이 문제는. 자, 이거 뭐 혹시 또 좋은 또 아이디어 없나요? 제가 지금 당장 문제 읽으면서 생각하기에는 지금 수학을 3일 이상 연속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날 또 영어 공부를 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수학을 3일 연장으로 하는 거 일단 묶음이 하나가 탄생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학을 3일만 공부하는 경우, 4일 공부하는 경우, 여기는 3일 공부, 4일 공부, 여기는 5일 공부하는 방법, 그 다음에 6일 공부하는, 이렇게 좀 나눠서 좀 생각한 거거든요. 영어를 또 하루는 해야 되는 거니까 수학을 7일 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랬을 때 영어 공부 날짜가 그럼 나흘 되겠고, 나흘이면 또 영어 공부 날짜가 3일이 되겠고, 영어가 이틀이고, 영어가 하루고, 그러면 이제 좌우 이 틈 이곳에다가 수학 공부하는 날짜를 좀 배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3일 이상이 꼭 있으니까 묶여져 있을 때, 3개 묶여져 있을 때, 4개 묶여져 있을 때 이렇게 좀 나눠서 좀 처리한 건데, 이거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는 좀 다시 한번 또 나중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좋은 방법이 딱 가지고 계시면 좀 댓글에 남겨주셔서 저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긴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좀 참고를 해서 또 공부할 수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좀 댓글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4번 조금 일일이 좀 길게 풀이를 진행했는데 좋은 방법들 서로 공유하길 바라면서 14번 해설 마칩니다. 15번 시작합니다. 남학생 200명, 여학생 200명. 수학과 영어 중에서 무엇을 좋아합니까? 둘 다 싫어하는데. 자, 그래도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하라고 했더니 남학생은 75%, 여학생은 45%가 영어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때 한 학생이 영어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좋아한다는 전제 조건이 깔렸군요. 전제 조건이 깔렸습니다. 이때 여학생이다. 이렇게 되면 이런 것을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조건부 확률이 되는 거죠. 조건부 확률. 됐습니까? 자, 명수들을 조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학생, 여학생, 수학을 좋아합니까? 영어를 좋아합니까? 이렇게 좀 표를 좀 이제 정리하면 되겠죠. 남학생 200명, 여학생 200명. 남학생 중에서 75%, 그럼 150명인 거죠. 4분의 3이니까 150명이 수학을 좋아한다. 여학생은 45%, 두 배를 해주면 90명이 되죠. 90명이 영어를 좋아한다. 됐습니까? 자, 한 학생을 뽑았는데 영어를 좋아한다. 영어를 좋아하는 학생이 합쳐야 되겠잖아요. 남학생, 여학생. 그럼 여기 50명이니까 합치니까 140명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학생, 이런 이제 전제 조건이 깔리는 거죠. 조건 확률. 와, 그렇게 했을 때 여학생 90명일 확률을 구해달라. 뭐 동그라미 하나 살짝 지워주면 되는 거니까 결과는 또 가볍게 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문제는 얼마나 문제를 정확하게 잘 읽어서 조건부 확률입니까? 이 부분 판단하는데 핵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명수 주어진 거에서 해서 얼마만큼 차지해야 된다. 이런데 내용 정리하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문제의 핵심은 한 학생이 구하는데 영어를 좋아한다는 전제 조건이 이렇게 깔려 있을 때 그게 여학생이다. 영어를 좋아하는 학생이 남학생도 있고 여학생도 있어서 합쳐서 140명이 되는데 그게 이제 여학생이다. 됐습니까? 조건부 확률 판단만 정확하게 잘 한다면 그리 어렵지 않은데, 긴 문장 속에서 조건부 확률임을 판단해가는 그 과정이 아마 학습이 주 핵심이 되겠죠. 자, 정확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6번이 되겠습니다. 두 연속 확률 변수 xy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 그래프가 이제 두 개 되겠네요. m1, m2. 자, 정규 확률 별도 함수 fg가 그린 것 같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달라. 됐습니까? 자, K라는 것은 두 함수값이 같은 거다. K라는 거 함수값 같아지는 거. 자, 근데 이 문제의 가장 재밌다기보다 이제 중요한 점은요. 그래프를 살펴보니까 M1, M2 돼 있을 때 여기 나온 함수값이 같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죠? 똑같은 모양의 그래프죠. 똑같은 모양의 그래프. 즉 평행이동 시켜놓은 거죠. 평행이동 시켜놨다 이런 얘기가 있고,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다? 표준 편차가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내용이 그림 속에 보자마자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어이구, 니은 보자마자 보입니다. 표준 편차가 다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볼 것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보기에서 옳은 거 찾아야 되는데 M1하고 M2하고 오른쪽이 일반적으로 큽니다. 이걸 뭐 그냥 기억 니은 파트 부분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디귿 부분들은 좀 잘 처리해야 되는데 K보다 크고 M2보다 K보다 크고 M2보다 여기 사이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 사이의 넓이. 자, 요런 걸 또 몇 배 했다, 2배 했다. 그럼 뭐 대칭 구조 모양을 뭐 이쯤에서 이렇게 갖다 놓고 뭐 이쪽까지 이렇게 색칠한 모양을 할까요? 아니면 뭐 한쪽 2배 달라고 할까요? 어쨌든 뭐 같은 뜻이니까 이런 내용이 디귿의 우측 부분이 되겠습니다. 좌측 부분은 K보다 작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쪽 넓이 이렇게 해서 여기를 구해달라. 대칭 구조 모양이니까 뭐 됐습니다. 근데 이 좌측의 이 숫자는 뭔가요? 이거 숫자 판단을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사실 요 간격이 어떻게 되죠? K-M1이 요 간격이죠. 자, 이제 넓이가 같아지려면 이제 대칭 구조 모양이니까 이쪽에서부터 쳐야 되는데, 그럼 여기 좌표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M 안에서 방금 그 간격만큼 뭐 해줘야 돼요? 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산수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가 되니까 2M만 빼기 K 이렇게 처리가 되죠. 그래서 여기 좌표가 2M만 마이너스 K라고 했는데, 그 좌표가 써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좌측도 여기 이러한 넓이가 되는 거겠고, 그럼 간격이 지금 서로 어떻게 되는 거죠? 간격이 지금 같아져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 지금 높이가 같기 때문에 간격이 지금 이게 같은 부분이라서, 자, 그렇다면 디귿이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리을 이야기는 또 뭔가요? K부터 M2까지 X 별량이 K부터 M2까지, 자, 여기까지 요 밑에 있는 요 넓이가 되겠습니까? 됐고요. M1부터 K까지 이렇게 해도 또 여기 넓이가 되겠습니까? 이게 또 이제 대칭 모양의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넓이가 또 같아야 되는데, 한쪽이 크다고 되어 있는 같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걸 또 틀렸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억 디귿을 답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론 OX 형태로 좀 질문을 던지는 게 좀 등장했는데, 자, 기억 니은은 너무 수월한 것 같습니다. M1, M2 이렇게 크기 확실하고 그래프 모양이 똑같은 거니까 표준 편차 같다 해서 기억 니은 판단이 되는데, 디귿이 그러고 보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표준 편차 같아서 같은 모양이고, 오호, 그 그래프는 그러니까 이 K가 그러면 이 둘의 정 가운데 파트 부분에 있겠다, 이런 부분도 이제 납득이 가는데,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간격하고 여기 간격이 이렇게 같아져서 넓이가 두 배 되는 거니까, 오른쪽은 이해됐으니까 이쪽 넓이도 좀 같아져야 돼서 이 좌표를 좀 찾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요, 요 간격을 먼저 구한 겁니다. 간격을 구하니까 어떻게 됐다? K 마이너스 오른쪽 좌표도 왼쪽 좌표 뺀 거니까 K 좌표 됐죠. 그랬을 때 이 좌표는 어떻게 되느냐? M에서부터 왼쪽으로 간 거니까 M에서부터 요 좌표만큼 뺀 좌표다. 그랬더니 이 M만 마이너스 K다. 와, 요 부분이 그냥 얼핏 봐서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디귿 해석이 이 해석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좌표에 대한 설명 지금 해준 거 좀 이해 잘 되셨죠? 이 간격이 똑같은 거라서 요 간격만큼 M1에서부터 뺀 좌표를 이렇게 구한 거니까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면 또 유도해낼 수도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6번 조금 까탈스러운 부분이 담겨 있으니까 그 부분 좀 다시 듣고 또 들어서 확실하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좀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17번 시작합니다. 동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일주일 공부 시간을 확률변수 X라고 했을 때, 자,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20시간 공부한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메모하겠습니다. 20시간 공부한다. 됐습니까? 옆에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17시간부터, 그럼 17시간부터 25시간 동안 공부하는 이 확률을 좀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표준화 시켜야 되겠죠? 자, 표준 편차가 2가 되겠고, 그럼 우리가 시그마분의 x-m 이렇게 처리되는데, 여기가 17, 25 이런 숫자 들어가야 되고, 평균 20을 이렇게 빼야 되겠죠? 자, 이런 값이 표준 정규분포 고쳤을 때 표준 정규분포 평균이 0인 거죠. 자, 17이면 마이너스 3이 되겠고, 그럼 마이너스 1.5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5. 25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5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 2.5가 되나요? 자, 이렇게 될 때 확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표에 가서 보게 되면 1.5, 2.5 이렇게 돼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두 개의 숫자 0.4332, 0.4987 이 두 개의 숫자를 좀 더하게 해야 확률이 될 것 같습니다. 9가 되겠고요. 1 되겠고, 하나 올라가고 3 되겠고, 9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0.9319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보이죠? 자, 다른 거 뭐 이렇게 중요한 요소가 뭐 많다라고 할 수는 없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가 나왔죠. 뭐 정규분포가 먼저 이렇죠. 뭐 됐습니까? 자, 정규분포 이룬다 그래프 모양 해서 그냥 수식으로 할 수도 그냥 식 형태 뭐 그냥 요식으로 그대로 처리할 수도 있는데 개념 설정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이제 모양을 잡아간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간단한 문제라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 17부터 25까지 구해간다라는 메모했고요. 우리는 시그마분의 x-m 이렇게 이제 표준화식 이 z값 구해가는 이 표준화식 이 값만 정확하게 잘 기억했다면 그래서 나온 모양들이니까 아주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17번 이해 잘 되셨죠? 이 정도는 가장 정기분포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니까 확실하게 공부 잘 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8번이 되겠습니다. 두 기차역 A와 B를 연결하는 철로 사이에는 15개의 역이 있다. A를 출발한 기차가 B역까지 도착할 때는 다음 조건에 따라 운행합니다. 그렇습니까? 두 역 사이에는 15개의 역이 있나 봅니다. 중에서 3개의 역에 정차를 한답니다. 됐습니까? 출발한 후 정차한 첫 번째 역과 두 번째 정차한 역, 두 번째와 세 번째, 하하, 이런 조건이 또 있네요. 좀 봅시다. 그러면은 정차역이 세 군데 있어야 되겠고요. 그럼 그 사이에 역들이 또 다다다다다다다 있고 A역하고 B역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의 정차역 사이에 역들이 있을 텐데 이게 과연 몇 개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 개수를 A, B, C, D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정차역에는 반드시 정차하고요. 그 이외의 역들이 있을 때 전체 역이 15개인데 정차역 3개를 빼니까 12개 역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조건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정차역, 이게 이제 첫 번째 정차역인데, 하고 두 번째 정차역, 여기인데, 거기 사이에, 그러니까 즉 B에는 여기 한 개 있으니까 이건 최소 1은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고, 다음 두 번째 정차역과 세 번째 정차역, 그 사이에 있는 게 바로 C가 되는데, 이곳에는 두 개의 역이, 이건 최소 2는 돼야 되겠다,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 이 모양 형태가 이제 중복조합 모양 형태를 좀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식변형을 치환 형태로 이렇게 변형을 해서 C' 플러스 T 이렇게 처리해주면 3을 맞아 빼니까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4개의 중복 그렇게 해서 9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13에 12 컨비네이션 9. 그러면 12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처리되겠죠. 12, 11, 10 처리되겠고 3, 2, 1, 6 약분하면 2 처리되니까 220이다. 해서 결과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220이다. 자, 해서 이제 결과를 구해드렸는데, 자, 제가 좀 이 부분을 좀 아이디어 낸 거 모양이 된 거죠. 지금 이 형태 이렇게 된 부분이 A역이 있고 출발해서 쭉 가고 B 가는데 여기에 15개의 역이 있다. 근데 3개의 역에 정차한다. 그래서 정차역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정차하는 부분들을 좀 보여드렸고요. 그렇다면 A역과 B역 사이에 정차하지 않는 이런 그 네 군데에 여기 개수가 또 있을 텐데 그 개수는 12개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서서히 이제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문제의 조건 B 첫 번째, 두 번째 정차역 사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정차역 사이에 여기 꼭 있어야 되는 이 개수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변형된 식 형태 모양 하는 됐습니까? 자, 문제의 조건들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잘 처리했는지 중복 조합이 좀 사실은 좀 어려운 건데 그 처리한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하려고 노력을 기울여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은 좀 잘 이해되겠습니까? 이 정도는 좀 들으면 좀 이해하실 만한 거죠. 자, 복습 좀 철저하게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19번 시작합니다. 주 사이를 256번 던지는 시행에서 2의 배수 해주면 2, 4, 6인가요? 그럼 확률 2분의 1인데 124번, 146번 이하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시행을 또 뭐 좀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주 사이를 던지고 이항분포가 되는 거죠.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 256번 던졌다. 확률은 2분의 1이다. 됐습니까? 자,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시행 횟수가 많으니까 정규분포를 따르겠다. 자, 이거 2로 나누면 얼마가 되나요? 128이 됩니까? 된 것 같습니다. 128도 2로 나누니까 64니까 8제곱이라는 형태의 정규분포를 따라가는 거죠. 자, 정규분포를 이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28번 정도 나오겠다. 근데 124번에 146번 요 확률이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나온 것을 이제 사건 A라고 하겠다. 그럼 또 이것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8분의 124 들어가야 되겠고 146 들어가야 되겠고 128을 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Z값이 어떻게 되나요? 124, 12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0.5가 되겠고 됐습니까? 146에서 128을 빼면 이게 숫자가 커지는데 2에 8에 18 되겠습니까? 그럼 8분의 18이면은 4분의 9. 4분의 9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4분의 9면 4, 2, 8, 2점에다가 4분의 1이면 2.25입니까? 2.25 이렇게 처리된 것 같습니다. 이 확률이네요. 자, 그러면은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0.5 처리돼 있고 2.25 처리됐습니다. 0.49에다가 0.19가 됩니까? 0.19. 그러면은 0. 이게 지금 7에 5에 6이 됩니까? 68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P값이 0.68이 나오겠다. 오, 이거 뭐 산수가 이렇게 복잡하죠. 자, 계산 결과는 일단은 0.68점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시행을 근데 또 다시 또 몇 번 하겠다. 850번 하겠다. 와, P값을 구하는데 이런 시행을 850번을 하겠다. 850번을 하겠다. 근데 그 일어날 확률이 P값이 0.68이다. 0.68, 100분의 68로 쓸까요? 약분을 좀 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대로 가졌습니까? 좀 조금 하죠. 뭐 그러면 50분의 34, 25분의 17 이렇게 처리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B 다시 쓰게 되면 850이 되겠고 25분의 17 이렇게 처리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군요. 자, 이래 됐는데 뭘 어찌 하라고요? 이런 것을 했을 때 A가 일어나는 확률을 확률별수 X라고 했습니다. 표를 이용해서 다시 또 561번 이상이다. 이게 또 다시 정규분포로 또 다시 고쳐야 되겠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른다. 됐죠? 자, 850. 그럼 850 곱하기 이거 약분하지 말걸. 50이 좋은데 그럼 50분의 34가 되게 되면 5로 그냥 약분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지워지고 약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5, 1은 5 맞죠? 그럼 5, 7, 35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그러면 17 곱하기 17 곱하기 2 이렇게 쳐야 되나요? 평균? 와, 됐습니다. 뭐 그렇군요. 그 다음에 그럼 분산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호, NPQ 그러면 17 곱하기 17 곱하기 2 그러면 또 이게 25분의 반 되니까 17 빼니까 8 이렇게 처리되나요? 됐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는 또 요게 25가 되니까 5제곱이 되겠고 여기는 17제곱에 16이니까 17제곱에 4제곱 이렇게 처리됩니까? 자, 표준 편차가 교묘하게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게 17제곱이 얼마죠? 이게 좀 평균을 대략 알아야 되니까 17제곱을 해야 되겠습니다. 7, 7, 49 7인 7, 11 17 이렇게 되니까 얼마입니까? 289가 되는 거군요. 그거에다 또 2배를 또 해야 되죠. 그러니까 29, 18에다가 28이 16에다가 2는 4, 578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와, 되겠습니까? 그러면 대략 578번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문제에서 뭐를 표하겠죠? 561 이상이다. 561 이상 나올 이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표준화 들어가야 되니까 5분의 17 곱하기 4분의 578에서 561을 빼니까 7 얼마가 되죠? 17이 되는 거군요. 마이너스 17. 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약분이 되니까 Z값이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고쳐가게 되면은 자, 마이너스 1.4분의 1이니까 2호가 됩니까? 그래서 요게 확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1.25를 또 열심히 찾아야 되죠. 1.25 됐습니까? 찾았습니다. 0.39 나왔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39에다가 또 0.5를 더하니까 0.89가 되나요? 자, 0.89 해서 최종 답을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와, 정규분포 문제 중에서 최상급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2번 해야 되죠. 중간에 이항분포로 연결하는 거죠. 자, 맨 처음에 이항분포 나와 있는 것을 정규분포로 고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확률을 구해가는 거가 되겠습니다. P 됐습니까? 오호, 이야, 뭐
고쳐서 이 정도로 그냥 한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확률 구해가는 거 했습니다. 근데 이런 시행을 또 뭐 어떻게 하겠다. 850번 하겠다. 근데 좀 숫자가 좀 이게 좀 그래서 다시 또 이항분포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니까 또 다시 정기분포로 만들었고요. 됐습니까? 그것인데 또 다시 이제 561번 이상 나올 확률로 해서 이제 정기분포 문제를 또 다시 한번 풀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와, 이항분포를 정기분포로 해서 확률 구한 건데 그걸 가지고 이항분포를 해서 다시 정기분포로 가서 다시 확률 구하는 거는 야, 연결돼 있는 이 문제라면 뭐 이 정기분포 문제 중에 최상급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좀 복습 좀 하셔야 되겠죠. 자, 복습 좀 하셔가지고 제가 또 흐름을 좀 다시 한번 짚어드렸지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복습 또 복습 하셔야 되겠습니다. 19번 파이팅 해서 좀 잘 푸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20번이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주어져 있나요? 어떤 회사 신입사원 500명을 대상으로 시험 본 결과 원점수, 표준변환 점수가 정기분포를 나타내 주는 거군요. 자, 됐습니다. 500명 중에서 50명이 우수사원이고 그 중에서 또 10명은 최우수 사원으로 하겠다. 점수 몇 점 받아야 되느냐? 그렇군요. 자, 그럼 보게 되게 되면은 500명인데 500명 중에서 최우수사원 500명 중에서 10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은 그러면 요만큼이 되려면 500명 중에서 50명이 되는 거죠. 자, 된 것 같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확률은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건가요? 500명 중에서 하나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100분의 2니까 0.02 이 정도에 들어야 최우수 사원이 되는 거죠. 자, 요거는 뭐 10분의 1이니까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우수 사원이 되는 거고. 됐습니까? 자, 지금은 이제 최종 나온 확률을 아는 겁니다. 확률을. 됐습니까? 자, 0.02가 되는 거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표준화 시켜놨을 때 Z값을 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0.02, 0.48에 해당하니까 2.05, 2.05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10%니까 0.4에 해당하는 거니까 1.28이라는 Z값을 우리가 좀 알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점수를 모르는 거죠. 점수를.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가서 봤을 때 점수가 근데 그냥 M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시그마라고 돼 있고. 됐습니까? 호호. 그럼 이제 이 점수 대체 이게 몇 점일까요? 여기 뭐 x라는 점수가 되는데 우리는 이제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이렇게 처리했을 때 우리가 이제 1.28이라는 이 부분을 알아가는 거죠. 한 번은 또 2.05라는 걸 알아가는 거죠. 자, 근데 이제 표준 변환 점수가 아주 묘하게 돼 있습니다. 요 시그마 형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습니까? 와, 그렇다면요 완전 땡큐입니다. D값 자체가 요거를 1.28을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이곳에다가 이제 곱하기 100을 해서 128점 더하기 500점 그 다음에 또 얼마죠? 205점 더하기 500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최저 점수가 되는 거죠. 우수 사원이 되기 위한 최저 표준 점수, 최우수 사원이 되기 위한 최저 표준 점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문제에서 구하는 AB 값이 되는데 이거 이 차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500은 똑같은 게 있는 거니까 지워지면 되는 거겠고요. 그럼 205하고 128의 차이를 열심히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7이 되는 것 같고 9에서 2를 빼는 건가요? 자, 그러면 이제 점수 차가 77점이 되겠다. 구하겠습니다. 됐습니까? 호호, 요것도 정규분포하고 원래 그래프 사이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좀 완벽하게 아십니까?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 중간에 또 이렇게 표준 변환한 이런 변환한식 형태로 돼 있어서 우리를 좀 살짝 까탈스럽게 좀 당황스럽게죠. 뭐 까탈스럽다기보다는 만드는데 이게 시그마분의 x-m이 우리가 표준화 값이라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이용하게 되면 그죠? 그걸 이제 대입해서 처리하게 되면 이렇게 표준 변환된 이런 점수를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연결돼서 생각만큼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관계를 좀 이해하는 과정이 좀 어려운 거죠. 됐습니까? 자, 지금 다시 한번 되짚어 봤을 때, 자, 500명 중에 10등, 500명 중에 50등.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확률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확률.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표준 변환 점수들을 찾아가는 거죠. 무엇을 이용해서요?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꾸로 진행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조금 정규분포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한 다음에 풀이 진행해야 되니까 학습 좀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다는 거 거듭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복습 좀 철저하게 잘 하십시오. 서술형 첫 번째 문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가 각각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3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낼 때 카드에 적힌 수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수를 x라고 하자. 가운데 숫자군요. 확률 변수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들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1, 2, 3, 4, 5 이렇게 했는데 뭐 가운데 3장 꺼냈는데 1이 뭐 가운데 숫자가 될 수는 없겠죠. 자, 2가 된다는 이야기. 그렇게 되면 이제 변수에 이제 2가 나올 수가 있겠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고 5는 또 될 수가 없죠. 5보다 더 큰 숫자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확률 변수 x라는 것은 자, 이렇게 표가 만들려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합은 1이겠고 5장 중에서 3장을 꺼내는다. 5 콤비네이션이 1이 되니까 전체 가지수는 10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2가 가운데 숫자라는 얘기는 1이 반드시 나와야 되겠고 큰 숫자는 3, 4, 5 꺼내는 거니까 3가지가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4가 가장 크다. 그러면 큰 숫자는 5 꺼내고 앞에 이제 1, 3 또 3가지가 되겠고 가운데 숫자가 3일 때는 2가지 이렇게 되니까 4가지 이렇게 돼서 표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그럼 기대값을 구해달라. 우리가 기대값을 구할 때는요, 확률 변수하고 확률들을 열심히 곱하기 해서 더하기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10분의 6, 12 처리됩니까?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24에다가 30 이렇게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평균 3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분산 구획에 들어가겠죠. 아, 실수했습니다. 분산 구획하려면 우리가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자, 제곱의 평균 변수를 제곱해서 곱하기 합니다. 4, 3, 12, 9, 4, 9, 36 16 곱하기 3, 48이 됩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10분의 우와, 요게 또 그럼 다시 또 48입니까? 그러면 9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분산은요, 자,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10분의 96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0분의 6 남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5분의 3이라고 답을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이거 좀 나중에 답을 쓸 때 조금 뭐 하면 여기 중간에 지금 약분해서 쓰셔도 됩니다. 5분의 그죠? 이렇게 48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된 것 같습니다. 자, 다른 건 없고 우리가 지금 연속 확률 분포 뭐 아니면 또 이산 확률 분포 공부하게 되면 당연히 공부해야 될 항목, 특히 이제 이산 확률 공부했을 때는 표 만들어서 그다음 이제 평균, 그다음 분산 이 구해가는 것이 이제 반드시 공부해야 될 그 항목이 되거든요. 자, 이게 이제 서술형까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는 항목인 거고요. 지금은 뭐 두 번째 숫자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2, 3, 4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을 보여드렸고 그때 이제 가지수들은 뭐 좀 구한 거니까 뭐 특별하게 많은 걸림돌이 있는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연습하고 산수 미스하지 않는 훈련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21번을 좀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22번 소수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동원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항 분포를 따르고 있을 때 주어진 식을 만족합니다. 이때 제곱의 평균을 구해가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나름 좀 재미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항 분포를 따른다 라고 했는데 뭐 분포식을까지 다 써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확률 질량 함수를 나타내달라 라고 했는데 질량 함수 x는 이꼴 x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7번 중에서 x가 나타나요. p의 x 그러면 q에 뭐 7-x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px 이퀄 제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7 컴비네이션 제로가 되겠고 그럼 p의 제로가 되겠고 그러면 q의 7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결과가 이 부분 뭐 계산해봐야 q의 7제곱인데 이게 이제 128분의 1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q 값이 2분의 1 처리되니까 p 값도 2분의 1이 되겠다. 되시죠? 자, 그러면 이항분포식이 7, 2분의 1 이렇게 돼 있다면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것은 평균을 좀 구해야 되겠죠. 그럼 2분의 7 이렇게 나오겠고 됐습니까? 분산을 열심히 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NPQ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4분의 7 이렇게 되는 건가요? 2분의 1 한 번 더 곱하기 해서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분산 구해가는 것이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해서 구한 과정이니까 우리가 이제 제곱의 평균을 구해달라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산에다가 으쌰 이 부분을 좀 더하게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분산이 4분의 7 나왔는데요. 지금 평균이 2분의 7 나왔는데 제곱하니까 4분의 49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4분의 56이 되겠고, 이건 약분이 됩니까? 4, 1은 4, 4, 46? 그럼 이제 14 이렇게 계산되겠죠. 자, 처리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뭐 많이 어려운 항목이라고는 아니겠고요. 이거 이제 이항분포가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로 이루어진 분포다라는 이런 이제 개념이 되어 있느냐, 이런 항목이 좀 살짝 추가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구해달라는 이야기는 독립시행의 확률, 이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건데,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확률 이렇게 구해서 이제 확률들을 구해갈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항분포식이 완벽되면 그 다음에 이제 평균 분산 구해가는 그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는 항목이겠고, 역시 제곱의 평균 구해가는 이 항목도 학습이 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걸 거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이번 마지막 문제 풀이를 같이 했는데, 이항분포가 나오면 역시 그렇게 많이 어려운 항목은 아닙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기울여주면 좀 풀 수 있는 문제로 구성되니까 자신감을 갖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22번 동국어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22번 끝으로 동국어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